요즘에 세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내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나 따갖고 온 게 있거든요. 근데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땐 세종이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했다. 뭐 난리 났다. 뭐 상가의 무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에 제가 내려간 지가 꽤 된 것 같아서 세종을 한번 내려가서 어떤 상황인 건지 정말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건지 그러면 들어가야지 투자하러.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광고에 나왔던 물건 이거를 먹고 있어요. 찌찌 먹고 있는데 요번에 또 배달이 와서 먹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하나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1회 2정 정도 그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보이세요? 이게 캔이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뚜껑 다 열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이렇게 따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캔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이거를 하나씩 제가 먹고 있어요. 하루에 2알만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거 강추예요. 어제는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오늘은 비가 오지만 어제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잘 내려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한 2시간 정도 거기 있었거든요. 대표님이 워낙에 바쁘셔서 인터뷰하는데 그 시간대도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바쁘구나 그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나 매스컴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분양 가격이 굉장히 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정말 이 정진숙 대표님이 투자해라고 했을 때 거의 한 6년 전, 7년 전에 그때 해놓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양가는 뭐 3억 8천 요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분양가 자체가 뭐 5억, 6억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땅가격, 건축비 많이 올라간 상황인 거고 개발이 웬만치는 다 됐거든요. 정진수 대표가 있는 곳이 이생활권이에요. 이생활권이 제일 핫한 곳이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뭐 크리에이터들이 얘기하는 그 상황이 맞는지 그거를 한번 인터뷰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 마무리 한번 잡을게요. 항상 세종시는 가게 되면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디 거주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음식점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래도 뭐 많이들 계세요. 근데 이제 밖에 나오시는 횟수가 그닥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리 자체가 이게 그 교차로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도 30km.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각의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은 자전거가 휙 지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녀야 되겠다. 여기는 지금 횡단보도가 있는데 조심해서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시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일단은 달리는 차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가 30km다 보니까, 그리고 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많이 뭐 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냥 다 30km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세종시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생활권, 요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정부 청사가 있는 쪽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정진숙 대표님을 만나러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청사 쪽으로는 가지는 않았고요. 또 일정이 있어서 정부 청사를 들어갔다 나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청사는 못 찍고 이제 대표님 인터뷰만 따갖고 온 거거든요. 여기 갈 때 맨날 보는 거는 좀 조용하다. 그리고 도시 자체가 뭐 청결하다, 뭐 청정지역이다, 뭐 이런 거는 느끼겠는데 도시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다는 뭐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고요. 지금 1시 방향에 좀 보이는 저 주차장이라고 보이시는데 이 공터 자체가 백화점 부지예요. 백화점 부지인데 백화점 부지가 여적지 지금까지도 공터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개발이 돼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터뷰상에서도 나오거든요. 왜 아직까지 백화점이 안 들어오는지, 오른쪽에 저 공터가. 그거를 이제 인터뷰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개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진숙 대표님을 만나러 가는 상황인 거고요. 인터뷰를 하러. 다 와서 이제 보려고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몽땅 부동산. 저도 몽땅이지만 몽땅 상호를 같이 쓰고 계시는 대표님이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대표님들이 굉장히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양하게. 뭐 상가 몽땅, 뭐 토지 몽땅,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으신 상황인 거고 굉장히 넓고 깔끔하죠. 그래서 대표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를 응해주심에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인터뷰는 한 18분, 19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자, 오늘은 세종에 와 있어요. 세종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는데 정말 핫한지 이 실상 안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좀 보려고 왔는데 핫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몽땅 부동산에 와 있는데 정신이 없으세요. 이 직원분들이 정말 정신이 없기는 하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 대표님 모시고 좀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몽땅 부동산 을 운영하고 있는 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서 잠시 시간을 짬을 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거잖아요. 지금 세종이 정말 핫한지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왔는데 네. 정말 핫해요? 기준이 뭘까요? 거래가 많이 되냐? 이 기준 아닐까요? 그쵸. 근데 원래 지금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도 전에 1월 달부터 2025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3월 달까지 거래량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2024년도보다는 거래량이 훨씬 많이 늘었던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이제 가격이 조금 올랐다가 하락을 어느 정도는 했고 그 하락된 금액에 맞춰서 이제 매수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더 영향력이 있었던 거는 5-1 생활권의 양운해안에가 분양을 했어요. 1월 10일 날 모집 공고가 떴는데 그 양운해안의 모집 공고면은 8사를 단일 평형으로 분양을 했는데 그 8사가 분양 가격이 평균 6억대였습니다. 그러면 6억대에 확장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중도금 후불제 이자 계산하고 기본적인 옵션을 넣다가 보면은 내가 이 집을 분양을 받아서 취득을 해서 내가 소유권까지 확보하는데 최소 6억 5천이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축들을 보니 뭐 8사 기준으로 5억대도 있고 또 조금 높게 나오는 데는 6억대도 있고 뭐 7억대도 있어. 입지가 더 괜찮은 데들은 이러한 것들이 딱 판단이 쓰다 보니까 세종에 거주하시는 분, 기타 외지에 계신 분들도 매수자분들도 많이 분양을 받을 게 아니라 내가 기축 아파트 입지 좋은 데를 사는 게 더 낫겠다. 그게 훨씬 낫지.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이 매수를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2025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어쨌든 상황이 좀 좋아져서 거래량이 급등했던 찰나였었고 두 번째는 주변에 계신 많은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투자자들,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세종이 폭락했다. 그쵸. 어그로 끌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슈들이 많이 되면서 정말로 진짜 세종이 빠졌나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권에서 방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보면은 가장 상급지인 제가 지금 있는 나성동 일대에 들어오셔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안 빠졌네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러한 이미지로 있어서 그러면 내가 있던 지역으로 다시가 매수를 하겠네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방문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또 거기에서 내가 아닌 나의 자녀들이 세종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하면은 25평형 타입 있죠? 5구 타입 얘네들을 좀 한번 매수를 해주고 편안하게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주거의 안정 차원에서도 서울 경기권이나 기타 지역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셔서 두드러지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건 5구 타입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5구 타입의 거래량이 작년도나 기존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요. 이 늘어난 5구 타입을 매도하신 분들이 당연히 8사로 갈아탈 때고 8사로 갈아타신 분들이 9구나 내지는 100일, 120에서 대형으로 갈아타는 이러한 루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정치적인 이슈의 영향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지금 한참 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태에 이제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더 많이 이제 거래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가격이 조금은 더 기존에서 조금씩 올라치던 물건들이 이제는 조금 더 오르는 폭이 더 크게 올라갔다는 현장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네. 대본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즉시 이제 궁금한 거를 여쭤보려고 해요. 이제 네네네. 이슈가 되는 거는 6월 3일 대통령 네네.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씨가 되든 누가 되든 어찌됐든 간에 정권은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대로 갈 수 있는 네네네네. 여지도 있고 그런데 네네.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네네네. 저 아침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 세종의 유보지가 원래 청와대 위치였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러면은 기정사실화가 되고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이 반응이 어떤 거예요? 세종시 분들은 저희는 청와대 유치를 굉장히 원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사당이 들어올 거잖아요. 원래 세종시의 원안은 그냥 단순한 의사당의 수준이 아니라 국회를 본원처럼 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부지에 걸맞는 주변의 주거시설이나 거주시설들도 다 되어 있게끔 지금 세종시 지도상으로는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작년에 세종 지방법원, 세종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해가지고서 이번에 확정된 거 아시죠? 거기가 이제 많은 쟁쟁한 시도도 분명히 의뢰를 했는데 세종이 딱 확정이 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부지가 명확하게 있었어요. 법원, 검찰청 부지가 저쪽에 삼생할권 소담동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정을 하게 된 계기도 부지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진행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종에도 뒤에 산을 원수산을 끼고 있고 앞으로 호수공원이 물까지 나오는 풍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에 원래 유보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2011년도에 세종에 들어와서 중개업을 시작을 할 때 거기가 원래 청와대 자리였다. 청와대였다. 이렇게 하다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거나 이렇게 하면서 세종시가 되네 마네 하는 이러한 이슈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부처들, 공무원분들과 관계부처들을 더 내려보내고 청와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그 유보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종에는 청와대가 온다 하더라도 건물만 지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들을 원하고 그렇게 오시길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저희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입니다. 네, 맞아요. 제2의 네. 수도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핵심 부서인 청와대와 국회는 어느 정도 국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들 많이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시점이 뭐 건축 짓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그 예. 부분이 뭐 들어온다고 하면은 명확하게 건물 짓고 그러면은 뭐 주변에 네네네. 이게 집값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 같기는 하는데 네네. 그거는 추후 문제인 상황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거 바로바로 이제 궁금한 게 생각이 나는데 네네.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고덕신도시에는 이 들어오는 인구 연령대가 네네. 3, 40대 뭐 적게는 20대 요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조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네. 25평형 5구 타입을 굉장히 선호하는 오피스텔하고 네. 그 상황이다 보니까 세종시는 들어오는 연령대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여기도 그 영향을 받나요?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관계 공무원분들이 내려오실 때는 어쨌든 세종에 들어올 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라든가 외지에 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든가 자녀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내려오지를 못했는데 지금 그거와 상관이 없는 젊은 층들 있죠. 신입 처음 발령 받으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은요 계속 내려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세종의 지금 평균 연령은 38세입니다. 예, 그래서 젊은 도시예요. 젊은 그렇죠. 층들이 많이 살고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젊은들이 많이 살고 요즘에 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인구 감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이 전국적으로 떠 있는데 세종은 유일하게 증가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물론 평택, 고덕도, 경기도, 서울, 경기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지방보다는 젊은 층이 많이 살고 경제적인 활동을 영역을 많이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인구적인 영향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네네. 막 너무 핫하다고 하는데 네네. 들어와요? 투자해요? 아니면 매수자분들이 아니 주변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투자할 시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려? 아니면 늦었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매도자분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세종이 2019년도, 20년도에 급등장을 한번 맛을 봤잖아요. 이 맞아요. 급등장의 영향력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그때 집을 한번 팔았던 걸 후회하셨던 분들도 물론 네네, 계셔요. 그쵸. 그래서 이분들이 이 시기에는 이제는 안 팔아야 되겠다. 이래서 물건을 좀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상향을 해서 올려놓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약간의 이제 그 다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의 2019년도, 20년대에 급등장했을 때는 세종이 그때는 지방에서 움직이는 가격에 6억이 출발가였었어요. 세종에서 가장 메인인 단지인 세롬동이었었고 그 세롬동의 세tum 10단지에 84의 메인 단지가 6억 한 3, 4천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얘가 9억대까지 9억 5천 10억을 근거리로 갔어서 이게 추격 매수가 가능했었던 시장이었는데 그리고 주변이 어쨌든 거래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던 찰나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변에서는 조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거와 반변했을 때 내가 8호에 세종에 투자를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그쵸. 좀 있었고 두 번째 저희들이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은 세종이라는 도시에 살아보면서 너무나 주거의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조금 가장 상급지인 저희 동네에 오셔가지고 계약서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와서 계약서를 쓴다는 건 내가 살고 있던 세종의 다른 동이 팔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동을 매도하셨던 분들이 외지인 분들이 매수를 해주셔가지고서 그분들이 팔고 저희 동네인 상급지에는 계속 오셔서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지금 두드러지게 지금 많이 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청주하고 대전 분들. 예, 이분들이 지금 이제는 세종에 다시 오셔서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고 계시고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오신 분들은 상급지인 저희 동네 빼고 저기 주변 도시에서는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상급지는 좀 금액이 조금 높다 보니까 높다라는 게 5구 타입은 어느 정도고 84 타입은 어느 정도예요? 제가 있는 지역은 5구 타입이 없어요. 여기 나성동이라는 동네 나리제마을 5구 타입이 없고 84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84가 기본적으로 매매 금액이 최하가 9억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뭐 10억, 11억까지. 예, 이게 분양가가 한 4억대였습니다. 4억대? 예. 와, 분양가가 4억대였어요. 그때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그때 놓쳤죠? 예. 그 정도 상황? 그렇게 됐었고, 이제, 세롬동 다음에 5구 타입이 다정 세롬동이 그래도 인기도가 좋은 단지에 있었는데, 걔네들 5구 타입이 기본적으로 그 타입들은 한 6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 메인이라고 보면 여기가 미생할 어느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21년도에 정말 최고가 찍었던 그것까지도 올라갈 생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조금 이 생각을 드시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라든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또 이제 DSR이 또 더 좁혀지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DS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 급등장에 가장 최고 찍었던 거를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한 시장에 아무래도 세종은 이제 주변의 청주나 대전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고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 분양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입주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구획 지정이라든가 관천한 입지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대전에서 세종을 들어오고 싶어 하시더라도 대전의 물량으로만으로 지금 넘쳐나는 상황이 돼서 대전의 영향도 조금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세종은 그때에 올라갔던 최고가를 찍기는 주변 상황이나 지금 일의 다양한 사례들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기는 할 건데 어쨌든 집은 계속 투자적으로 미래 가치적으로는 주변 도시보다는 그래도 계속 이슈화가 되어 있고 세종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딱 중앙에 섹터에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주변에 세전 이남에 있는 경기도나 뭐 이런 분들이 세종이라는 도시를 한 번 정도는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관망은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분들은 조금 주춤하시고 고민하시지만 밑에 계신 분들 올라오시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 세종에를 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최고가 찍었던 가격이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급 물량이 지금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세종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공급되는 게 일반적인 민영 아파트 청약으로 청약을 받아서 공급된 세대가 딱 1000세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1월 달에 양우 내한회가 거의 600세대 정도 공급을 했고 7, 800세대 되는 세대가 공급을 했고 올 11월에 계룡 리시빌이 공급을 할 거예요. 이거밖에는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공급 물량 없죠. 2026년도 공급을 하려고 했으면 올해 안에 공동주택 부지가 팔려 나갔어야 되는데 그쵸.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시국이 어렵고 뭔가를 해내기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6월 3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빨리 행정적인 업무가 진행이 된다 하면 모를까 올 하반기쯤에 공급이 된다 하면 건설사들이 지금 PF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금리가 조금 높아지는 상태, 이러한 상태다 보니까 내년에 공급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앞으로 세종은 거의 2028년도까지는 없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봤을 때로 보면 주기적으로 계속 공급 물량이 없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고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만 지나면 예전의 상승장이었던 최고가는 찍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생활권 말고 네네네. 내가 돈을 네네. 갖고 네네네. 실거주할 거 말고 네네. 투자할 목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제일 네네. 가성비가 좋은 네네네. 위치는 어디를 선정해 주실 거예요? 우선은 세종에서 집값이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포인트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종시를 순환하는 BRT 노선입니다. BRT 예, 노선. BRT 노선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하면은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두드러지게 조금 가격적인 영향이 좀 있을 거라서 BRT 노선을 기점으로 해서 내 자금력에 맞춰서 조금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종은 전국에서 모인 도시다 보니까 여기 지역이 어떤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이상은 잘 맞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가장 선호하는 게 건설사예요. 건설사 브랜드가 어떤지 1군 브랜드인지 2군 브랜드인지에도 또 영향력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렇구나, 여기도. 예, 세 번째는 여기는 중앙행정타운이 네. 움직이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청사 주변에 좀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중심상업용지에 밀집되어 있는 입지, 이생활권 위주로 해가지고서 이게 조금 가격 상승폭도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고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그 기준에 좀 맞춰서 그 바운다리에 들어오는 입지에 내 자금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네네. 지금 전세가율이 네네네. 50% 미만 정도 돼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25년도에 입주 물량이 전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쵸. 26년도에도 없어요. 27년도에도 없어요. 27년도 하반기쯤 들어가야 입주 물량이 있을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했을 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예, 그리고 전세 가격이 낮은 대신에 아무래도 세종의 조정으로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기축, 주택의 대출이 조금씩은 실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낮은 금액을 처음에는 대출을 선순위 근저당을 조금 잡아놓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대출을 조금 진입을 하셨다가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 전세금을 받아서 상환을 하는 그런 투자를 좀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월세는 어느 정도로 84 기준으로 했을 때? 월세가 많이 갭이 있겠지만. 예, 지역마다 조금 틀리기는 한데요. 이생활권을 기준으로 해서 나성동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임대료 84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보증금 5천이나 1억 내지에 계산을 하면 뭐 120에서 130 정도? 그것도 예. 괜찮다. 예, 그 정도 선으로 진입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뭐 세롬동이나 이쪽 다정동인 이생활권을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뭐 보증금 3천이나 5천 내외에서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네. 너무 잘하시죠? 우리 대표님이 거의 20여 년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강의도 하시는 교수님이신 거고, 이번에 네네. 책도 좀 내셨는데, 책 좀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네, 책 좀 보여주세요. 짜잔! 책, 지금, 따끈따끈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어느 1월에. 정도로 공인중개사 유지하는 이 부분이 내가 창업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사실 수 있는 거는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네.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서 뭘 물어봐도 다 지금 대답을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도 그렇지만 제 채널이 제가 말이 빨라서 뭐 2배속으로 안 해도 충분히 다 듣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도 워낙에 말이 많으신 분이고 해박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핫하기는 하는데 찝어주신 것도 찝어주셨어요. 주택 부분은. 그러면 상가는?
상가는 여전히 공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실이 많이 있고 공실이 조금 오래 두드러진 상가들은 이제 소유자, 분양자분들도 이제는 버티시기가 좀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티심이 힘들어지다 보니 이제는 임대료도 좀 내려놓으셨고 하다 네. 보니까 임차인분들이 이제는 마음껏 들어오셔서 영업을 하셔도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는 시장이 좀 만들어졌고요. 공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인구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한참 막 공급이 되다가 공급량이 확 줄면서 입주하는 세대가 좀 줄었기도 했고요. 그거에 발맞춰 공급되는 상업용지라든가 공급되는 상가들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 딱 정해져 있는 섹터 안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임차인분들이 임대료도 어느 정도 내려가졌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그만큼 어느 정도는 받쳐졌고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오셔서 영업을 하셔도 어느 정도의 수익과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의 영업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타난 매장을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오셔서 세종에 계속 진입을 하려고 하시니까 이제는 한 번 정도는 들어오셔서 영업을 하셔도 현재는 수익이 많이 나고 공실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분양 가격이 조금 높아서 수익이 안 났던 분들은 이 분양주들이 내가 내려놓은 상태였고 또 이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 버티시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은 조금 저렴하게 할인해서도 가격들을 판매를 하고 상가를 이제 지금은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분양가가 아니라 좀 낮은 금액으로 매수를 해서 내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가를 짓든 주택을 짓든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올라가는 부분에 내가 다시 분양을 받아서 상가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계속 상향될 겁니다. 그러한 기준에 조금 발맞추어서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바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럴 때 좀 매수를 하시거나 하셔서 직접적인 영업을 하기를 한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는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 시장이 그런 것 됐어요. 같아요. 월세 내는 것보다 차라리 이자 내는 게 맞아요.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네네네. 금리도 사업자 내려갔잖아. 대출도 뭐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예, 금리도 좀 많이 내려가고 맞아요. 세종은 사업자들한테 지금 다른 도시보다 더 대대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아지니까 한 번쯤은 들어오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지금 같아요. 세종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네네. 그러면 제일 핫한 상권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나성동. 나성동. 여기서 네네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살다 보니까 이거는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거. 우선은 나성동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내려와서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숙박시설? 네, 그래서 여기에 생활용 숙박이 없어요? 생활용 숙박시설이 있지만 이게 다 일반적으로 분양을 해서 수익형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뭐 모텔이라든가 호텔? 아니면 이제 출장을 오거나 하셨던 분들이 조금 묵을 수 있는 이러한 숙박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형태이고요. 이거에 또 저희들이 왜 이제 술을 먹거나 네네. 2차를 가거나 뭐 3차를 가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좀 부족하기는 해요. 워낙에 세종이 청정도시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현재는 조금 부족한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 새로 뜨는 신규 브랜드인 프랜차이즈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고생이나 아이들이 갈 때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세종에 대형 상가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대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네네. 저 백화점 부지는 아직도 빈 공터던데 어떻게? 네. 원래 제가 처음부터 세종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참 하거나 이제 프랜차이즈나 영업 수익을 계산을 하고 공부를 했을 때 백화점의 수익이 날 때는 인구가 50만이 돼야 된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점으로 해서 거의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의 수익의 그쵸. 인구 수요가 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세종은 아직까지 인구가 지금 현재 48만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도 세종이 아니 38만. 네, 38만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세종의 인구가 50만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040 도시기본 계획을 형성을 하면서 인구를 80만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할까요? 203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가능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2030년이 지나야지만 백화점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궁금하신 거 저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응대를 해주든 아니면은 대표님 전화번호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거고요. 네네. 어떻게 좀 웬만치 풀리신 것 같아요. 지금 바쁘신 분 붙잡고 오래 얘기를 못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세종에 대해서 투자적이나 마무리하는 요점으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세종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많아지고요. 전화량도 많이 늘어났고 거래량도 많아졌고 또한 가격도 좀 상승한 거는 맞아요. 워낙에 세종이 최고가 대비했을 때 많이 빠졌다는 이슈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부동산을 투자하는 기준은 어쨌든 내가 실질적인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점에 어느 적정선에 내가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세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전국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투어를 많이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다시 투어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세종이라는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세종이라는 도시에 좋은 이미지를 계속 담고 간다고 하면 이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자치구로 형성이 되는 이 특별시에서 좋은 상황들 많이 이루어질 테니까 많이 오셔서 보시고 또 주택이라는 곳이 계속 살다가 보면 내 삶의 질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주거 만족도 1위가 저희 세종시거든요. 네, 예, 맞아요. 한번 이 멋진 도시에 오셔서 한 번 정도는 실거주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차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 22년차 공인중개사예요. 그리고 네. 강의도 막 하시고 하시는 분이다 네네네. 보니까 공인중개사 창업하시는 분들 필수 도서 목록에 집어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하단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평택에서 멀리 와주셔서 이렇게 영상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지나가면서 제가 거기 세종시 들어가면서도 약간의 그 임장하는 그 부분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정진숙 대표랑 같이 이제 말씀 좀 나눴고 그랬는데 이 정진숙 대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랜 경력이 있는 분이세요. 한 22년. 아래 링크에 책 구매하는 거 공인중개사들이 이 책을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초보인 공인중개사들이. 그래서 이 책을 밑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도 하시는 분이신 거고 세종에서는 인지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청주 MBC인가 세종 MBC에서도 패널로 많이 나가셨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많이 높으신 분이라서 그분의 인터뷰를 좀 따갖고 왔고 제가 또 세종에서 고독에 대해서 또 인터뷰도 따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진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 인터뷰 딴 거는 유튜브에 올리실 것 같아요. 채널에. 그래서 밑에 링크에 책 살 수 있는 거 그거 링크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정진숙 대표 유튜브 그 부분도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세종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독신도시가 안 좋다 해도 포인트 잡아서 들어가면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포인트 잡았을 때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 가격을 좀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치가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는 전반적인 이 세종은 가격이 하락한 건 맞는데 하나하나 포인트 잡아서 들어갔을 때는 위치 좋은 거는 그닥 많이 안 떨어졌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은 맞는 것 같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골라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창업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저는 요번에 가가지고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숙박시설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종시에는 이 중심상업지 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흥하고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청정지역인 세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권이 살지를 않거든요. 누군가가 먹어주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상권이 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권은 조금 하락세가 있지 않나. 그래도 다행인 거는 세종시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일단은 뭐 지구단위 계획 밖으로 나갔을 때는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대체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세종시 갔다 온 거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인 건지 그거를 좀 많이 보고 왔고요. 어떠셨어요? 우리 시청자님의
클릭 하나가 제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잘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